국내 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고흥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위성 모사체 분리에는 성공했지만 모사체를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백신 접종 상황을 감안한 위드 코로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감염 차단과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의 준비가 한창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전남 동북권을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발사를 마쳤습니다. 발사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위성 모사체 궤도 진입은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운 결실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한 걸음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고흥 현장에서 누리호 발사 순간을 지켜봤던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희원 기자. 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오늘 오후 5시에 하늘로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5시 2분쯤에 고도 59km 상공에서 1단 분리를 시작했고, 그리고 6분 뒤 고도 600km에서 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5시 12분쯤 3단 엔진이 정지가 됐고 15분에는 더미 위성까지 분리하면서 발사를 최종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비행이 완료된 약 1시간 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발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중에서 벌어지는 두 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 위성 분리까지는 차질 없이 이루어졌다며 목표에는 완벽하게 이르지 못했지만 훌륭한 성과라고 전했습니다.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발사 당일인 오늘 발사대에서 약 16km 떨어진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는 아침 일찍부터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돗자리를 가지고 나와 자리를 맡은 사람들부터 성공적인 발사 장면을 찍으려는 사진 작가들까지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오후 5시쯤 발사대에서 누리호가 금빛 불꽃을 내뿜으며 힘차게 하늘로 도약하자 전망대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은 일제히 우렁찬 박수와 함께 환호를 쏟아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기술로만 발사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혹시나 성공을 못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비록 궤도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저 멀리 우주로 날아올랐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한 누리호. 항공우주연구원은 내년 5월 두 번째 발사를 통해 다시 한번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을 시도합니다. 지금까지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누리호 발사 일정에 맞춰 고흥에서 청소년 우주 체험 캠프가 열렸습니다. 고흥 지역 청소년 2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에서는 천체 관측과 전문가 특강, 누리호 발사 관람 등이 진행됐으며 내일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로켓을 직접 발사하는 체험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측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우주항공의 꿈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험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양경제청이 여수 화양복합관광단지 개발 계획을 변경 추진합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여수 화양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 사업 지구내 토지 민원 해소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체 지정 면적 8.97제곱킬로미터에서 2.54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경자구역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을 추진합니다. 경제청은 이를 위해 지난 9월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디오선으로부터 개발 계획 변경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주민 의견 청취 공고와 함께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여수 화양복합관광단지 개발 사업 주체인 주식회사 디오션은 올해 8월 건축 허가된 힐앤 테라스 콘도의 내년 상반기 착공을 위해 진입도로를 올해 2월 완료하고 현재 시공업체 선정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오늘 전남 동북권을 방문해 여순 사건 위령탑을 참배했습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관련 발언은 당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진화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전남 동부권을 찾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여순 사건 희생자에 대한 추모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여수와 순천에 있는 위령탑을 잇따라 찾은 이 대표는 진상조사와 특별법 개정, 대보상 문제 등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유족회랑 소통해가면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배를 마친 이 대표는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5.18과는 상관없이 전두환의 정치적 이력을 인정할 수 없고 윤 전 총장의 발언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통치를 하셨을 뿐이지 다른 사람과 화합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 정치 활동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인식에도 다소 반대합니다. 이 대표는 이어 전두환의 통치 행위를 기념하지 않는 것이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호남과 관련된 발언을 할 때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와 동행한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도 호남 민심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한 듯 진정성이란 단어를 수차례나 반복하며 사태를 진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쟁으로 확대돼서 우리의 진정성인 노력들이 폄하되면 과연 호남을 위해서도 우리 정치를 위해서도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이 대표는 다만 윤 전 총장의 발언에 대해 당 차원의 조치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일이 지속되면 후보가 표의 확장성을 갖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후보가 가장 먼저 느낄 것이기 때문에 순천에서 당협위원장 회의를 가진 뒤 공으로 이동해 누리호 발사 현장을 참관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다음 달 초쯤 다시 호남을 방문해 지자체와 내년 예산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윤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남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성명을 내고 윤 전 총장의 망언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5월 영령과 아픈 현대사를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을 모독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이어 독재 정치를 찬양하고 호남 민심을 왜곡한 윤 전 총장은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고 국민의힘 차원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5.18 관련 전두환 옹호 발언을 강력 규탄하고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5.18 원흉 전두환을 찬양한 윤석열 전 총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윤 전 총장의 망언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광주 전남 시도민들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백신 접종 상황을 감안한 위드 코로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조심스럽지만 정부 방침과 연계해 감염 차단과 일상 회복,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준비가 한창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까지 연간 1,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던 여수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해 35% 이상 관광객이 줄었습니다. 숙박, 음식, 여행업계의 타격도 만만치 않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주말하고 주중하고 이 관광객들의 그 숫자가 그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주말에만 이렇게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여행 심리가 회복되면서 민관이 참여하는 일상회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위드 코로나 논의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일선시군에서도 이달 안에 일상회복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게 됩니다. 현재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걱정은 코로나19 방역인데 특히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 6명을 추가하면 10명까지 사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게 되면 일단 이 사람이 모이는 그런 인원수도 제한이 좀 완화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야 되겠다. 여수시는 빠르면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위드 코로나에 대비해 최근 관광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관광 여건과 방역 대책을 공유했습니다.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큰 업계에서도 철저한 방역만큼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시 방역 방침에 따라서 우리 관광버스 내 소독과 그리고 탑승자 마스크 착용 관리, 방역에 최선을 다해서 11월 초에 위드 코로나가 반드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소규모 가족 단위 관광과 웰니스 관광 등 위드 코로나 시대에 달라진 관광 트렌드에 맞춰 감염은 차단하면서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지자체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 특성화고 3학년 고 홍정훈 군이 현장 실습 도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오늘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정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현장 실습 표준협약서를 준수하지 않고 위험 작업인 잠수 작업을 지시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된 35살 A씨를 오늘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달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사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이로 인해 40대 부부가 숨지고 60대 부부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와 기온 보시겠습니다. 여수가 10에서 18도, 순천이 8에서 19도, 광양과 고흥은 7에서 1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7에서 17도, 목포는 9에서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앞바다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서해안 일부에서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 활동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벌어질 예정이라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경찰관들인데요. 경찰의 날 76주년을 맞은 경찰은 올해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란 변화를 겪으면서 다짐도 남달라졌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조사실 앞에 A4 크기의 자기 변호 노트가 놓여 있습니다. 피의자나 참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 과정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영장 신청 등이 적절한지 검토하는 수사심사관이 일선 경찰서마다 배치됐고 변호인 조력권 보장, 심야 조사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수사의 주체로서 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의 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요. 고령화와 도서 지역이 많다는 전남의 특성을 고려해 일선 파출소의 순찰이 강화됐습니다. 오래된 주택에 손봐야 할 곳은 없는지, 가로등은 잘 켜지는지 등 주민들의 일상 민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옛날 경찰들은 사건, 사고만 처리했는데 지금은 우리들 생활의 전반에 어려운 부분에 모든 것을 다 돕고 계시는데 시민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직접 묻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가 올해부터 시행된 겁니다.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쉽게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안들을 우선 발굴하고 시행을 합니다.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뒤 처음 맞은 경찰의 날. 76년의 시간 동안 묵묵히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경찰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환경감시센터 설립이 추진됩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여수 상공회의소에서 여수산단 환경감시센터 건립 TF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참여 등 환경감시센터의 성공적이고 신속한 설립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산단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권고안에 반영된 여수산단 환경감시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 추진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의 요금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광주 송정역에서 용산 간 고속철도의 경우 열차편에 따라 최대 31분, 부산 서울 구간은 최대 32분의 차이가 나지만 같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대로 가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와 전라선 복선화로 인해 목포 용산은 4,000원, 익산 여수간은 10,000원 이상의 요금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15년 전 수립된 불합리한 요금 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해안 상생 발전과 새로운 요트 항로 개척을 위한 2021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여수에서 부산에 이르는 남해안에서 펼쳐집니다. 전남과 경남, 부산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전 세계 11개국에서 350여 명의 선수단과 34척의 크루저 요트가 참가해 여수 가망만에서 통영 도남항을 거쳐 부산 수영만까지 레이스를 펼치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대회 기간 동안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대회 첫날인 오늘은 여수에서 선수 등록과 참가자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나흘간의 본격적인 레이스를 거쳐 부산에서 폐막식이 열립니다. 65세 이상의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전남에서는 70세 이상의 49.5%가 접종을 완료하는 등 전국 평균 접종률을 웃돌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정부 방침에 의해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이나 시군 콜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광양 지역에서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해서 풍성한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됩니다. 오는 23일 한국음악협회 광양시 지부는 백운산 자연휴양림에서 제14회 백운산 휴양림 숲속음악회를, 같은 날 대한가수협회 광양시 지부는 광양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신인가수 발굴의 등용문이 될 제13회 광양만 선샤인 가요제 본선대회가 열립니다. 또 오는 30일 광양읍 서천변에서 한국예총 광양지회 주관의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종합예술제가, 오는 23일과 24일, 30일에는 태인동 배알도 섬정원에서 광양시립예술단의 버스킹 공연이 열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가 노후된 석유화학 장치 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소재 부품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여수산단 내 석유화학과 플랜트 산업의 제조 공정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친환경 제조 산단으로의 전환을 통해 오는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59억 원을 투입해 소재 부품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